내일이 없기 거침없고 잃을 것이 없기에 솔직한 이야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드입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또 만났네요. 이게 약간 바빴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빴는지. 그죠? 본인은 근데 많이 바빴고 저는 사실 좀 게으름 이슈로 업로드를 잘 못했어요. 게으름 이슈도 참 바쁠 만한 사안인 중에 하나죠.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저와의 약속을 좀 어겼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양질의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둘 다 좀 게을렀다. 게을렀고 그리고 살짝 이제 더워지면서 우리 좀 퍼진 것도 있었죠. 너무 더워. 근데 너무 덥고 동남아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온이 조금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엄마가 얘기해 줬었는데 5월 중순도 봄이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5월생인데 저보고 이제 넌 봄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전 무조건 이제 전 여름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세월이 지나 이제 좀 우리나라도 동남아성 기후로 이게 바뀌었죠. 엄청 습해요, 진짜. 습하고 저 오늘 여기 걸어오는 데만 해도 땀이 막 너무 습해서 아니 그래서 띵동하고 이제 그 인터폰을 보는데 벽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너무 기대고 있는 한 사람이 너무 보이는 진이 좀 거야. 빠지는 거예요. 사실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그치. 너무 이렇게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습함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좀 불쾌지수를 너무 상승시킨다. 아니 어제도 걸어왔는데 무슨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기분 들었어. 실제로 저기 뚝섬에서 헤엄치시던데요. 사람들? 그래요? 벌써 개장을 벌써는 아닌가? 그치 이제 뭐 이미 했다.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도 가다가 저도 그래서 밖에를 못 나가겠어. 뛰어들까봐 내가. 원래도 안 나가시잖아요. 잘 안 나가기도 하고. 근데 요즘 조금 활동을 해볼까 싶어요, 저는. 네. 그래, 아니, 저희 나중에 평양냉면 좀 먹으러 가요. 좋아요. 평양냉면 너무 땡기고 요새. 그쵸, 이제 또 평양냉면의 계절이 왔죠. 아니면 막국수? 너무 맛있죠. 좀 세리로 가면 좋겠어요. 전 냉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냉면을 좀 많이 못 먹어봤긴 하다. 그리고 약간 여름 되면 집에 약간 화기를 잘 안 쓰지 않아요? 약간 불 내서 하는 음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로만 계속 생활을 한 지 이제 몇 개월 됐거든요. 그래요? 너무 더워. 불을 켜면 너무 덥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뜨거운 음식 들어가면 좀 불쾌하다. 맞아. 입맛도 좀 없어지지 않아요? 입맛은 없는데 폭식은 해요, 가끔. 저도 약간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학원 일을 하니까 뭐 애들이 말 안 듣는다. 애들이 성적이 좀 저조하다. 이러면 그때 갑자기 스트레스성 폭식을 좀 아니 근데 제가 폭식했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말랐다 보니까 폭식을 했다고 하면 좀 가짜게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먹잖아. 저는 제 딴에는 되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 친구들 막 들어보면은 그거는 먹은 것도 아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약간 아이돌 식단 나잖아요. 아이돌 막 이제 출근해 사무실에서 이제 보면 막 사과를 막 먹고 있잖아 아침에. 아침마다 근데 과일 사과를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근데 아침부터 막 이렇게 헤비하게 못 먹고 저는 저녁을 좀 많이 때리는 스타일인데 네. 원래 근데 반대가 돼야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을 황제처럼 저녁을 거지처럼 먹는 거였나? 근데 아침은 약간 식욕이 안 땡겨 뭔가. 그래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좀 더워서 더 좀 그런 것 같아.
저 약간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이제 봤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팟캐스트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50kg대였는데 지금 아 이렇게 까지는 거예요? 50kg대였는데 이제 7kg 이상이 쪘더라고요. 재보니까. 행복해서 찐 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행복하면 오히려 살이 좀 잘 안 찌는 편이고. 약간 행복과 반비례하는 몸무게. 네, 그래가지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제가 겉보기에 티가 안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티 안 난다고 생각하는 저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끔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거에 놀라긴 해. 뭐야 이런 느낌이 있긴 해. 그래?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낫죠. 못 먹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이어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밤에 저녁에 삶은 계란 2개랑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든요. 맛있어요. 좋네요. 네, 약간 위도 좀 줄은 것 같고 요즘에. 안 먹다 보면 좀 줄어. 맞아.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황이라고 할 게 사실 좀 서로 바빴고 저희가 업로드 원래 약속한 주기보다 많이 늘어진 점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또 아니 이거 쫌쫌다리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재개봉을 한 영화를 들고 왔고 제목은 그을린 사랑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님의 작품이고 출세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출세작이요? 네, 출세를 그쵸. 하셨으니까 이미 출세를 하실 때 만드신. 그리고 또 공교롭게 우리 둘 다 드니 빌레브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이거 재개봉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바로 전 예매를 해가지고 그쵸, 저도 그래서 봤어요. 이제 따라서 예매해가지고 따로 보긴 했는데 이게 근데 원래 나오는 개봉 연도가 언제였지? 2011년에 원래는 한국 기준으로 개봉을 했는데 지금 거의 4년 만에 개봉을 했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재개봉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봤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보니 우리 따로 봐가지고 일단 근데 제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기도 했는데 사실 고3쯤에 봤던 영화여서 입시 준비할 쯤에 봤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입시 준비할 때쯤 봤다. 2011년이면 몇 살이었지 내가? 우리 고등학생 때 아니야? 아니야. 맞나? 맞다. 맞나? 맞아. 맞나?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할 때쯤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극장에서 안 봤고 이제 또 불법 죄송합니다. 불법으로 봤었는데 아무래도 입시 준비를 할 때고 그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P2P 같은 데 있지. 불법은 아니고 불법이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불법인데 그때 나름대로 P2P에서 다운을 받아서 봤던 작품인 것 같아. 근데 되게 여러 번 돌려봤었다.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정말. 드니 빌레브는 진짜 되게 영화 많이 봤던 것 같거든. 여러 번. 근데 극장에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사운드가 좀 중요한 영화였던 것 같긴 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니까 소리도 잘 들리고 특히 그 감옥 장면에서 그 어떤 적막함이나 그 울림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전달됐던 것 같은? 참 좋았다. 그래서 그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좀 좋았다. 또 메가박스에서 봤어요. 그래요? 사운드를 또 잘 들으려면
메가박스에서 봐야 되니까 네,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좋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어떻게 알았냐면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리뷰를 하는 컨텐츠들이 정말 많잖아요. 리뷰어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해도 그런 게 잘 없었고 저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그 루트 중에 하나가 그 공중파 방송사마다 영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쵸? 그래서 출발 비디오에 이런 거? 나 기억나는 게 난 SBS에서 그게 출발 비디오였나? 근데 거기에서 막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뭐 그게 뭐 미안하다 몰라봐서였나? 뭐 아무튼 그런 어떤 건지 알아요? 뭔지 알죠. 요새는 되게 요약돼서 올라오는 요새 말로 하면은 유튜브에서 요약본 올라와서 막 리뷰를 해주는 것처럼 그게 이제 TV에서 영화 프로그램에서 어떤 코너 속에서 진행을 했던 걸 봤어, 우연히. 집에서 TV를 보다가. 근데 저 영화 뭐지? 하면서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영화를 제대로 찾아보면서 엄청 감명을 그때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저도 극장에서 처음 이번에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맞아. 좋았어요. 사운드도 사운드고, 좀 촬영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배우들의 연기가, 특히 주인공의 연기가 진짜 미쳤잖아요. 이걸 큰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더 압도당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 표현들이. 근데 확실히 영화는 진짜 극장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봤을 때. 예. 좋았던 장면 하나씩만 꼽아볼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어제도 사실 영화 보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클라이드한테.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남매, 시몽이랑 잔느가 서로의 어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제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장면 있죠. 둘이 수영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둘이 딱 이렇게 껴안았을 때?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진짜 지구상의 무거운 둘의 비밀을, 둘이 딱 온전히 껴안는 느낌이 들어서, 그 무게감이 딱 뭔가 와닿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수영장 자체가 약간 양수같이 느껴지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태초에 좀 약간 엄마 뱃속에서 그 둘이 그렇게 안고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러면 그 수영장이 정말 어떤 양수가 메타포라면,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는 엄마가 양수 안에 있고, 자식이 밖에 있고,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치. 사실 이거 다 뭔가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너무 좋았는데, 영화 안에서 다시 보니까 그 장면이 좀 좋았다. 이제 클라이드는 어떤 장면이 좋았어요? 저는 이 영화 너무 좋아하고 모든 장면 다 좋아하는데 저는 극장에서 볼 때 정말 기대하고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첫 장면이에요, 사실. 처음에 그 카메라가 바깥에 정말 그 고요한 자연 풍경을 비추다가 맞아. 점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그 남자아이죠? 훗날 뭐 아웃렉이 되는 그 남자아이의 머리를 미는 그 장면? 근데 그 아이, 그 연기자의 눈빛도 되게 너무 강렬했고 맞아. 거기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 헤드의 노래, 음악과 함께 뭔가 되게 평화로운 바깥과 달리 이 안에서 처음 봤을 때 뭔가 어떤 폭력이 자행되는 이 실내가 이 평화로운 외부와 되게 대비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 장면에서의 음악과 뭐 촬영과 연기 뭐 이런 게 다 정말 영화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계속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걸 극장에서 딱 다시 보니까 너무 다시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되게 신화적인 이야기들 좋아하는데, 그리고 인용하는 이야기들 좀 흥미롭게 바라보는 편인 것 같은데, 오이디푸스 신화를 좀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 이야기가. 뭐 결말에 조금 달랐지만. 그 찾아가는 여정들이, 어쨌든 이게 이 이야기가 레바논 내전을 조금 약간 은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전쟁 안에서 자기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되게 약간 멀리 있게 느껴졌었거든, 난 사실. 난 되게 멀리 있고 되게 흥미롭지만 멀리 있게 느껴졌는데 사실 근데 약간 아직까지는 거기 그쳐 있는 것 같긴 해. 좋아하면서도, 이 영화를 좋아하면서도 사실 내 이야기나 어떤 와닿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영화 인터뷰도 다시 나는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실제 있었던 내전을 은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감독이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감정, 가족이라는 정서, 그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그거를 사실 중점으로 이 영화를 다시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를 다 제외하고 그것과 별개로 정말 이 주인공들, 그 인물들의 어떤 정서?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정서들에 좀 집중을 해서 다시 봤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참. 근데 나도 그래서 좀 이 영화를 계속 다시 보게 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오이디푸스 신화는 비극으로 끝나잖아. 맞아.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난 사실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게 끝나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에 사랑인 거고. 그런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지점, 그리고 그 어떤 복수의 굴레를 끊는 그 지점이 사랑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긴 해. 근데 뭐 그때 보니아가 살짝 얘기했지만 이 결말에서의 그런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것들이 다소 위선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너무 이성적이잖아, 약간. 살짝. 이성적이다. 되게 이성적이다. 근데 그 말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정말. 그래서 나는 원래는 엄청 좋아했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 물론 영화로 봤을 때, 그 영화관에서 봤을 때 더 또 좋게 나가왔던 지점들도 있었지만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 나왈이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계획들을 세워놨잖아. 그러니까 그 공증인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조금 약간 다소 약간 이성적이고 위선적으로 좀 보였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근데 내가 나왈이었어도, 그러니까 나왈은 좀 현명한 방법으로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얘기를 아예 안 하거나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감독이 인터뷰한 걸 다시 봤을 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또 그 인터뷰를 봤었거든. 근데 그분이 빌레브가 막 감독이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한대. 근데 이 영화는 그랬던 영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찍었던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참사를 정말 재현하는 거에 가까운 게 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참사가 자기가 있던 자기의 나라에서 고국에서 벌어진 참사여서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성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그 영화를 다룰 때는 되게 본인이 엄청 이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을린 사랑은 아예 그것과는 대척점이 있는 영화래, 자기한테는. 이게 또 연극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맞아. 자기 나라의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고 이걸 되게 객관화해서 사실 찍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 그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
내가 다시 보니까 느꼈던 거는 약간 나왈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더 깊게 못 들여다 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다시 보니까 더 나왈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취하는 그 플롯의 형식도 그러니까 이 나왈이라는 사람의 삶을 추적해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취득한 이유도 감독 본인이 사실 이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약간 그래서 지금은 신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한테 신화가 되지만 그 시몽이랑 잔느 그리고 그 뭐냐 아부타레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 그녀가 남게 되잖아. 좀 그래서 지금 이제 클라이드 얘기 들어보는 거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죠. 저 근데 약간 옛날 과거에는 좀 그 장면 되게 그러니까 되게 그 예고편에도 많이 나온 장면인데 버스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자기 그 기독교인이어서 이제 풀려나잖아요. 죽지 않고. 근데 그 무슬림이었나? 아무튼 그 딸에 안고 있잖아. 걔 살려주려고. 자기 딸이라고. 자기 딸이라고 하는데 난 딸 엄마 그 눈빛이 참 좋았거든. 그냥 그 보내주는 딸 계속 소중히 안고 있다가 딱 보내주는 그 눈빛이 되게 좋았었는데 영화관에서 또 이번에 보니까 너무 잘 느껴졌던 것 같아. 그런 되게 참혹한 장면이 나올 때는 사운드가 엄청 고요하거든. 그래서 훨씬 더 강렬했던 것 같고. 전쟁 상황에 진짜 놓여있는 느낌이었어. 그 장면 진짜 레전드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근데 막 그 딸이 달려가잖아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또 죽고 그런 게 근데 그 씬이 참 되게 관통하는 것 같아 이 영화를. 끊을 수 없는 어떤 혈연이라든지 그러네.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어떤 종교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신성한 것에 대해서 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 영화가 나한테. 그러니까 종교도 있는데 그 안에서 좀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 신성한 것? 진짜 신성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 약간 계속 묻는 느낌이었어 나는. 이게 결말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사실 또 했었거든. 다시 보면서 만약에 그 마지막에 그 아부탈의 그 아들이자 아버지가 편지를 만약에 지금 영화에서의 순서는 이제 그 쌍둥이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먼저 읽고 나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잖아. 근데 이게 사실 우연으로 이렇게 읽은 건데 이 순서가 만약에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순서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는 어떤 진짜 참혹한 진실을 상징하는 편지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신성하리만큼 숭고한 사랑을 뭔가 상징하는 느낌인데 정말 이 편지를 뭐를 먼저 읽느냐 뭐를 나중에 읽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는 결국에 마지막에 숭고한 사랑을 읽으면서 끝나니까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에 이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읽는 순서가 만약에 뒤바뀌었으면 참 웃겼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다시 봤을 때. 오, 맞아.
근데 나는 난 당연히 근데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처음에는 난 당연히 그 잔느가 먼저 주잖아 편지를. 난 근데 그 앵글에서 잔느가 왼쪽에 있어서 그런지 잔느가 먼저 주는 걸로 보였거든 편지를. 그래서 잔느는 아버지한테 주는 거였잖아. 맞아. 그래서 난 당연히 잔느가 준 걸 먼저 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클라이드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그렇게 좀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난 좀 약간 아부타릭한테 좀 공감이 되더라고. 그 약간 뭔가 그 사람을 막 마냥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사실 그 영화 보면. 그리고 그렇게 읽혀서는 안 되고 영화 안에서. 근데 아무튼 좀 흥미로웠다. 나는 그것도 있었어. 그 주인공 나왈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어떤 정치범이기도 했었고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연인이자 어머니이기도 했었고 아니 마지막에는 그 공증인의 어떤 비서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삶을 마감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은 계속 바뀌지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계속 그대로 나왈이잖아. 반면에 그 아부타렉은 이름이 계속 바뀐단 말이지. 맞아. 근데 뭔가 그 마지막 니아드에서 니아드에서 뭐 계속 바뀌는데 주인공 나왈은 계속 바뀌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근데 마지막에 나왈이 이 아들이자 아버지인 존재에게 정말 진짜 이름을 뭔가 되찾아준 느낌이 있었어. 계속 자기를 바꾸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개명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독한 삶에 놓여져 있는 아이자 아버지에게 뭔가 진짜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느낌도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얘기인데 뭔가 좋은 영화인데 오늘따라 약간 좀 말을 잘 안 나오는 게 있네.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니 근데 이 영화 좀 좋아요. 저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만약에 내가 나왈이었으면 이거 밝혔을지 안 밝혔을지. 그러니까 되게 정말 이 너무 참혹한 어떤 진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말하면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이걸 말할 것인지 말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토론거리가 됐었는데 어떠세요? 이제 우리 근데 약간 비슷한 예시를 계속 찾으려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나는 좀 그 뭐지? 이런 태생의 비밀 있잖아. 요런 건 참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도 없어. 이거 되게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너 재벌집 아들이다 사실. 사생아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지. 나는 왜냐면 출처가 너무 분명하니까. 뭐 근데 출생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까 뭐 예시로 나왔던 게 너가 지금 유부남을 만나고 있어? 근데 너네 엄마한테 나 유부남 만나요. 결혼하고 싶어요. 얘기할 수 있어? 못하지. 나는 절대 못하지 엄마한테. 나 그리고 이런 거 아니어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 거 되게 많아. 그래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고민할 만한 근데 그게 진짜 만약에 너가 그 유부남이랑 영원한 사랑을 이제 결실을 맺기를 했다면은 이거 언젠간 말해야 되잖아.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이제
상호까지 몰렸을 때 유부남인 건 얘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는 얘기를 해도 유부남인 건 얘기 안 하지 않을까? 결국 얘기를 못 하는 거네,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나왈이 좀 되게 이성적이라고 느꼈던 것도 이성적이면서 위선적이라고 느꼈던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 나 같으면 차라리 더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자. 나왈은 죽기 직전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심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얘기를 했을까? 왜 궁금한 거지? 왜 그가 이제 그 나왈이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 거지. 나 같은 얘기 아예 안 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난 이게 맞아. 이게 뭐 어떤 분노와 증오의 연결고리를 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끊긴 건가? 싶긴 했어, 사실. 이 결국에 쌍둥이들한테 그 아부타르크한테 그 전이가 된 거지. 이게 끊긴 건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몫으로 남겨주잖아. 이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모른다. 이게 뭐 사랑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근데 쌍둥이들한테는 좀 공포였을 것 같아 나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부타르군요? 아부타르은 근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지. 엄마를 늘 찾길 바랬었잖아. 그런데 이제 이거 사실 그러니까 복수에 성공하면서 구원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나왈 입장에서는 그를 구원하면서 복수한 거고, 그리고 아부타르 입장에서는 가장 원했던 목표를 성취함과 동시에 이제 가장 깊은 좌절감에 또 빠질 수 있는 그냥 아이러니이지 않을까? 약간 난 좀 피에타 같다고 느꼈는데. 결국에는 널 계속 사랑하겠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또 나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목수 같다고 느꼈거든. 나라면 말을 했을까? 밝혔을까 안 밝혔을까 모르겠다. 나도 내가 어떨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어쨌든 태생의 비밀이야.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엄마였다면 쌍둥이들 엄마였다면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럼 이제 영원히 미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 어떤 건 몰라도 될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내가 정말 증오하는 남자 얼굴을 발견했을 때 진짜 그때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 싶어요. 맞아. 그 장면 진짜 강렬하잖아. 진짜. 어떻게 그래? 맞아. 근데 나 진짜 침묵했을 것 같아. 정말 거기 나오는 나레이션처럼 어떤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한다 하잖아. 나도 그냥 할 말을 잃고 진짜 그냥 그렇게 갔을 것 같아. 그치. 너무 뭐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거대한 짐이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을. 그래서 그렇게 공증인한테 남겼으려나? 모르겠다. 아니 그리고 나는 좀 다시 보니까 나왈이랑 잔느랑 너무 닮은 거야. 너 캐스팅 잘했다. 닮았어. 이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어. 닮긴 했더라. 그리고 자꾸 근데 좀 웃겼던 게 그 장에서 이게
보는데 이게 뒤에 누가 앉아 있었어. 어떤 이게 다른 관계, 일반 관계, 다른 관계에 이제 앉아 계셨는데 시몽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저 새끼 막 이러시는 거야. 막. 왜 그랬을까? 몰라, 막 약간 답답하셨나봐, 막. 그러니까 막 왜냐면 약간 좀 이게 초반에 이제 잔느 위주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 근데 잔느는 사실 엄마의 어떤 진실을 알려고 하는데 시몽은 약간 조금 어떤 엄마가 약간 좀 기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린 시절부터 그치. 엄마한테서 뭔가 약간 위화감 같은 걸 좀 느낀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좀 뭔가 정석적인 절차대로 우리 뜻대로 뭔가 하길 바라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엄마가 엄마 장례 끝나면 내가 널 돌봐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어떤 관계 남성분이야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그래. 막 아유 저 새끼 막 이러는 거야. 너무 크게. 철없어 보이셨나 보다. 근데 그러니까 보필을 해줘도 잔느가 해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좀 시몽이 그런 걸 노리니까 이제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아들내미 새끼들 사실 다 그래요. 근데 진실을 가장 먼저 이제 간파하게 된 것도 시몽이긴 하잖아. 근데. 시몽. 근데 진짜 아들내미 새끼들이 좀 느려. 여자애들보다. 뭔지 알지? 아니 근데 나는 또 그런 것도 나왈의 그 전사들을 보면 우리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따라가잖아. 그런 거 보면 그 시몽이 위화감을 느꼈을 것 같긴 해. 뭔가 엄마한테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내 엄마 같지가 않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잔느는 그 뭔가 수영장에서 껴안기 전에 껴안을 때까지 잔느는 뭔가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청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뭔가 시몽이의 감상은 시몽이 걔는 뭔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 엄마가 이래서 그랬구나. 맞아. 좀 그런 느낌, 다르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맞아. 엄마가 이래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를 이해했던 것 같은데 잔네는 반면에 약간 엄마가 정말 약간 되게 충격을 엄청 받았던 것 같아. 그거의 태도가 좀 반응이 좀 달랐던 것 같네. 그리고 약간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잔느랑 나왈이랑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지만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잔느도 어쨌든 엄마를 알려고 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되게 약간 진취적으로 움직이잖아. 엄청 그러니까 걔는 어쨌든 캐나다 출신 사람이고 그냥 캐나다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냥 출생지가 거기에 그 뭐냐 대레사연 그러니까 거기 그 뭐냐 그 수용소였을 뿐이지.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국에서 막 엄청 고등교육 받고 자란 되게 조교하고 있잖아. 수학과 조교일하고 있는데 그런 여자가 막 진짜 막 제3국 막 이렇게 막 내전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에 막 가려고 해.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막 좀 엄마랑 난 겹쳐 보였다. 나왈이 막 자기 아들 찾으려고 막 그 전쟁의 중심으로 막 들어가잖아. 그런 모습들이 되게 두 모녀하고 겹쳐 보이는 지점이 있었다. 그에 반해서 약간 시몽은 어떻게 보면 좀 자기 형이랑 닮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아부타렉도 고문 기술자가 되잖아. 결국에는 그 내전 중심에 있다가 근데 그게 약간 그 전쟁 광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 계기가 엄마를 막 다 보여주겠어. 자기 엄마한테 자기 얼굴이 막 걸린 걸 보여주겠다. 막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 좀 뭔가 그런 어떤 마초적인 부분들에서 약간 시몽이랑 좀 닮았잖아. 이런 생각? 시몽도 좀 약간 뭔가 좀 가부장제의 약간
마초적인 성향이 있잖아. B는 못 속이죠, 사실. 그죠? 그리고 좀 약간 반항아 기질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에서 좀 보인다. 좀 서로. 그리고 참 나는 좋았던 건 이 영화에서 그 어떤 전쟁광 어쨌든 그 전범이잖아. 그 누구냐 그 나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라 하지 그거? 정치범? 정치범이잖아. 근데 그 둘이 되게 결국에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엄청 평범한 그 노동자가 되잖아. 그 아부타렉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막 이렇게 청소하는 되게 그 전쟁 당시엔 수많은 버스들을 멈추게 하고 그 버스들을 그 뭔가 태우는 그 기독교 민병대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어떤 뭔가 평범성 같은 것들을 보여준 게 재밌었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게 정말 특히 나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5년이잖아. 그 감옥에 있었던 게. 그 감옥에서 정말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15년을 그렇게 버틴 사람인데 진짜 가늠이 안 되는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겉으로는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힘들까 이 속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아들 시몽한테 정말 기인의 모습처럼 때로는 비춰졌을 것이고 그게 참 그러니까 나는 그때 수영장 그것도 정말 너무 되게 일상의 모습이지만 너무 잔인해지는 것 같아. 그거 볼 때마다. 맞아. 되게 일상 안에서 되게 그 섬뜩한 지점들을 잘 포착해내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약간 그 나왈 배우분이 딱 그 수영장 씬에서는 그러니까 그 진실을 목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눈빛이 공허하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공허한 상태로 수영장에 이제 입장하고 진실 보고 더 막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생을 찾아다녔을 거 아니야.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을 찾아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예상치 못한 데서 만난 거잖아. 진짜 그거를 좀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하는지 참. 그니까. 드니 빌레브 진짜 미친 사람. 정말 최고야. 난 그리고 그 정치범일 때 있잖아. 그 교사로 오잖아. 약간 가정교사로. 난 근데 그 죽이기 직전에 그 아들 교육 가르쳐 주는데 아들한테 잘했다고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준단 말이야. 되게 엄청 다정한 교사처럼.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 나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사람이라는 게 일방향적이지 않잖아. 보통 이제 어떤 정치범이나 그런 스파이들 묘사할 때 엄청 냉혹하고 차가운 면모들을 강조하는 게 있는데 나왈은 되게 다정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집에 이렇게 입장할 때 엄청 막 catcalling 당한단 말이야. 막 자기랑 뭐 밥 먹자 이러면서 막 없어 여성으로서 그런 성적인 이제 희롱을 당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되게 나약해 보인단 말이야. 막 저 시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어쨌든 당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는 가정교사로서 엄청 되게 다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근데 조용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주저없이 사람을 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 맞아요. 아니 나는 그 장면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게 나는 그 그러니까 그 지도부를 암살하는 거 성공하고 나서 바로 사실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거기 이제 상주에 있는
경호원들,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컷이 있거든? 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굳이 보여주는 게 진짜 나는 되게 탁월한 연출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걔가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그 길이 엄청 질질질 끌려가잖아. 근데 그거를 막 보여주는 게,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게, 얘가 너무 이입이 되는 거야. 그 주인공한테 오히려. 그 컷 하나 때문에. 사실 자기 혼자, 자기가 그 지도부를 암살하는 순간, 자기를 제외한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잖아. 그치. 근데 홀로 그 공간에서 이제 질질질 끌려 나오는 그 장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진짜 너무 잔인했어. 맞아. 잔인하지. 아니, 우리가 근데 되게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늘 그렇지만 저희가 뭐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냥 네, 넋두리 듣듯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진짜 참 좋은 영화야. 몇 번을 봐도. 응. 아니,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사실 영화고. 맞아. 저는 제가 영화를 정말 하고 싶다 결심하게 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너무 좋아요, 영화. 너무 잘 만들었고 치밀하고 너무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그을린 사랑 지금 한창 재개봉 중이니까 어쨌든 그 듄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야, 드니 빌레브를. 그쵸. 근데 이거 보면서 또 듄이 많이 생각나긴 했다. 듄도 생각나고 컨택트도 생각나고 시카리오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 아, 그니까. 이 사람의 뿌리를 보시는 거야. 참 그 어떤 작가성이 있는 감독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들도 너무 좋고. 사운드가 정말 훌륭해 진짜 나는. 근데 항상 보면 드니 빌레브는 그 화면 외적인 사운드를 참 잘 설계하시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공간감을, 그러니까 다른 영화는 공간이 되게 그러니까 딱 이 공간, 그 주인공이 보는 시점의 공간만 있다고 느낀단 말이야. 근데 드니 빌레브는 뭔가 되게 3차원, 4차원의 공간을 열어서 쓰는 느낌? 사운드로? 그런 게 참 그 공간감을 잘 구현해내는 사운드를 디자인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이 감독의 색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드니 빌레브 감독님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는 007 감독 맡으신다고 하시던 것 같은데 듄 마무리 하시고. 네, 그래, 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그리고 듄도 갑자기 지금은 정말 어떤 다음에 듄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또 개봉하잖아. 2026년인가? 3 개봉하려나? 아무튼 뭐 듄도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그을린 사랑 재개봉 영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너무 추천하는 영화이고요. 네. 저희가 좀 자주 올리지는 못하지만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실 우리끼리 약속이기도 하잖아. 맞아. 저희 열심히 또 다시 이 무더운 여름 보이지 않는 내일이지만 좀 더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주 올 테니까요. 예.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예. 우리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꾸준하자. 꾸준하게 진짜 어려운 거야. 맞아. 그리고 꾸준한 것이 잘하는 것이야. 맞아. 그게 재능이야. 맞아. 좀 더 재밌는 주제, 콘텐츠에 고민해서 저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해볼까요? 그래도 우리
내일 만나.